그런데 아까 상담하신 저 시청자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동산의 가격 상승률을 보이는 특히 교통호재로 가격 상승률을 보이는 곳에는 대부분 보시게 되면 가격이 완공됐을 때 가격 상승률보다 착공이라든가 그 이전에 소문이 돌고 뭐 이럴 때 상승률들이 점점 더 높아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저희가 아파트 살고 있는데 네. 수익률이 없으니까요. 네. 저기 앞에 저희 동네 바로 길 건너에 네. 뭐 지하철도 들어온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서 수익률 있는 것 좀 하고 싶어 갖고. 수익률 있는 거라면 어떤 걸 좀 보시는 거예요? 상가주택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상가도 있고 뭐 그런 거. 상가로 그냥 따로 투자를? 아니, 같이 살면서. 그럼 상가주택 같은 걸 좀 보시는 것 같아요. 건물 네네. 자체를. 그러면 수원에 네네. 지금 어떤 아파트 거주하시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장안구 정자동 네. 벽산 블루밍. 알겠습니다. 수원 장안구 정자동의 벽산 블루니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아마 은퇴하신 후라 좀 월세처럼 뭘 꼬박꼬박 좀 받는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근처로 지하철 호재가 있는 지역에 상가주택을 하나 매수해서 내가 거주하면서 또 임대소득까지 얻어보는 건 어떨까 보신 것 같은데 올바른 방향인지 한번 이사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벽산 블루밍 보유 중이시라고요? 네. 네. 근데 좀 아까 아나운서님하고 말씀 나누는 걸 들었는데 이거를 지금 매도하시고 싶은 이유가 수익을 좀 창출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네. 네,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가셔서 네. 네, 꼭 그러셔야 되는 이유가 있으시니까 뭐 그렇게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지역이 지금 자꾸 바뀌고 있다라고 좀 아까 말씀을 주셨잖아요. 뭐 지하철역도 하나 생긴다 그러고 지금 예. 이제 여러 가지로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예. 그렇게 되면 어느 게 가장 많이 올라갈까요? 갖고 계신 부동산들 만약에 뭐 아파트를 갖고 계시고 단독주택을 갖고 계시고 여러 가지 갖고 계신다고 하면 재개발되면은 그게 더 낫겠죠? 재개발이 되면 좋겠죠. 근데 지금 재개발 얘기는 아직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변의 환경이 좋아지게 되면 주변에 지하철역도 생기고 인프라가 좋아지게 되면 교통이 좋아지고 이런 호재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네. 가장 많은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보이는 건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네. 그런데 그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격 상승률보다 당장 수익률을 창출을 하셔야 되면 인근 지역 단독주택이나 아까 말씀하신 상가주택 같은 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위층에서 네. 거주를 하시면서 밑에는 임대를 누실 수 있는 그런 상가주택들을 네. 고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그런 특별한 요인이 아니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쪽 지역이 너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가격 상승률은 아파트들이 훨씬 더 좋아질 거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 앞에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네, 그 이유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지금 이쪽 지역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벽산 블루밍 아파트가 여기 있습니다. 위치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지금 전철 노선이 생기는 건 알고 계시죠? 네. 네, 이게 전철 노선이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인덕원까지 연결이 돼요. 네. 그건 알고 계시죠? 예. 동탄에서 인덕원까지 연결되는 동탄 인덕원선인데 이게 지금 어떤 것을 메시지를 주고 있냐면 단 한 가지예요. 그동안 지금 사시고 계신 곳에서 벽산 블루밍에서 서울을 들어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네,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셨을 것 같아요? 자가용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가정했을 때요. 25분, 30분 지금 가거든요. 서울 어디 쪽으로요? 사당. 사당 쪽이요? 네. 인덕원 가셔갖고 가셨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아니, 버스가 있어서. 버스 말고 전철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네. 버스 노선은
여러 가지 노선이 있고 교통을 막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출근 시간대나 이럴 때는 버스 노선 같은 경우는 교통 체증에 의해서 막히는 경우도 많으니까. 근데 전철은 그런 경우들이 거의 없으니까요. 전철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버스 노선 생겼다고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도 전철이 하나 생기면 좋아하죠. 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노선이 하나 들어옴으로써 가격대가 바뀔 거예요. 예, 인도원까지 들어가게 되면 뭐가 되면 사당이라든가 사당을 통해서 또 강남까지 접근성 등이 상당히 좋아질 겁니다. 네. 지금 상당히 많이 걸리고 여러 군데 돌아가야 되는 시간을 바로 질러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 동탄 인도원이 지금 진행이 돼 갖고 지금 뭐 완공이 됐나요? 아니요, 안 됐죠. 아직 안 됐죠. 말만 지금, 있는 거죠. 예, 상당히 뭐 한 2026년 정도, 27년, 26년 정도 아마 완공이 될 거예요, 노선이. 아, 그 정도 되면 돼요? 네네. 그런데 아까 상담하신 저 시청자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동산의 가격 상승률을 보이는 특히 교통 호재로 가격 상승률을 보이는 곳에는 대부분 보시게 되면 가격이 완공됐을 때 가격 상승률보다 착공이라든가 그 이전에 소문이 돌고 뭐 이럴 때 상승률들이 점점 더 높아요. 그리고 이게 완전히 착공되고 나서도 가격 상승률이 또 한 번 있죠. 완공되고 나서도 가격 상승률이 또 한 번 있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금 출퇴근이나 이런 거 서울 강남권에 출퇴근하실 수 있는 분들이 서울 지역 부동산 가격들이 워낙 비싸니까 가까운 곳에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점점 내려올 거예요. 내려오게 되면 이쪽에 수요가 점점 더 많이 몰리겠죠.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가격 상승률을 보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 같은 경우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처음 사셨을 때 대략 얼마 정도 구입하셨어요? 한 3억 5천 정도. 지금 시세 대충 알고 계세요? 뭐 한 6억 간다는 말이 있는데. 네. 지금 실거래가가 한 6억 중반 가까이 될 거예요. 호가로 네. 치면 거의 7억 가까이 될 겁니다. 아, 예. 그런데 이게 처음에 사셨을 때 보면 가격 상승률이 상당히 높죠. 많죠. 그죠? 많이 올랐는데 이게 지금 이 노선이 생기고 이쪽에 교통이 더 좋아지게 되면 향후 더 오를 수 있는 취지가 충분히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쪽 지역에 이 교통 휴재들이 좋아지게 되면 왜 좋아지냐면 여기가 안 좋았던 게 교통 때문이거든요. 맞아요. 예. 서울 쪽으로도 그렇게 멀지 않고 다 좋았는데 교통이 안 좋아요. 교통이 안 좋았는데 그걸 해결을 해주겠다지 않습니까? 아, 교통이 해결이 되게 되면 그동안에 막혔던 숨통이 어떻게 되겠어요? 뚫리겠죠. 뚫리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부분이 가격 상승 요인하고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충분히 기대될 수 있는 곳이에요. 아,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교통 호재들이나 여러 호재들이 좋아졌을 때 어떤 게 가격이 올라갈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독주택이나 이런 일반적인 주택보다는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특히 이제 수도권 지역에는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호도를 가지고 있는 그 높은 선호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다 어디로 오겠어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솔직히 조금 아까운 타이밍이에요. 하지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익률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꼭 있으셔야 된다. 월세가 좀 들어오고 그런 부분이 좀 있으셔야 된다면 뭐 지금도 어쩔 수 없는 타이밍이니까 그 타이밍을 잘 잡으셔갖고 가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때는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아까 상가 임대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상가를 임대하는 이게 상가주택, 특히 이런 이제 수익률이 나온 상가주택 같은 경우들은 선택하실 때 고민이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상가주택은 이 밑에 월세, 그러니까 상가가 잘 돼야지만 이 주택 자체의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네. 주택 자체의 가격이 올라가는 건 뭐 다른 주변의 땅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상가 자체에 흥망성쇠가 달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상가가 잘 돼갖고 세가 잘 되면 그 집은 비싼 집이 됩니다. 다른 집들하고 가격이 틀려져요. 이게 상가 건물의 상가 주택의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걸 고려하실 때 어떤 부분을 고려하셔야 되냐면
이 상가주택에 대한 이 장사가 어떤 업종이 장사가 잘 될 것 같으며 그리고 또 주 동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기 보시면 주 동선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이동 경로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턱대고 구입하시게 되면 만약에 밑에 임대가 잘 안 나가거나 장사가 잘 안 되게 되면 어렵게 수익을 원해서 어렵게 아파트를 매도하시고 이동을 하셨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난처한 입장이 벌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 보시고 그런 물건들을 잘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쪽 주변 지역에 어떤 상권이 맞는 것 같은지 한번 보시고 두 번째로 이제 이쪽에 있는 수익률이 괜찮은지 그것도 한번 보셔야 되고 세 번째로 이 주변의 동선들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을지 특히 지금 이 지역은 역이 새로 생기잖아요. 여기 새로 생기면서 이 지역으로 역을 따라서 움직이는 동선들이 나올 거예요. 그죠? 뭐 장안구청 쪽에 지금 역이 생긴다고 하고 또 이쪽에 옆에 또 뭐 교육원인가요? 교육원 쪽에 역이 또 생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잘 보시고 동선을 잘 보시고 그때 그 동선과 맞는 사람들이 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동선과 맞는 그 지역에 있는 그 상가주택을 한번 유심히 보시고 그걸 잘 보신 다음에 그 여러 날 임장이라 그래서 여러 날 가서 조사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한 또 궁금증이라든가 있으실 때는 그때 그 물건을 잡으셔갖고 물건을 보시고 구입하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매매하시라는 얘기 아니고 보시고 나서 저희한테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그 물건의 동선이라든가 이런 게 괜찮은지 한번 다시 봐드리고 괜찮은 물건이다 싶으면 그때 제가 또 매수 안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때 한번 다시 연락 주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